인간의 의식은 뇌에서만 발생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스스로에게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뇌에서만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1.5kg의 회색 물질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자아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인가요? 뇌가 손상되면 의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식은 뇌를 넘어선 더 깊고 광대한 차원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제1장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식.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의식은 뇌의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 활동의 결과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의식적 경험이 1조 개가 넘는 뉴런 사이의 전기화학적 신호 교환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적인 아이러니인지요? 우리의 시적인 영혼, 사랑, 신앙, 예술적 영감까지도 결국은 전기가 흐르는 회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니 말입니다. 뇌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의식의 특정 측면들이 뇌의 특정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두엽은 고차원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해마는 기억 형성을, 시상은 감각 정보의 처리와 의식 상태 조절을 담당합니다. 뇌 손상 환자 연구에서는 특정 뇌 영역이 손상되면 의식의 특정 측면도 함께 손상된다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의식이 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미국의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제안한 오케스트레이트된 객관적 감소 이론과 같은 양자뇌 이론은 의식이 단순히 거시적인 뉴런 활동 이상의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뉴런 내부의 미세소관이라는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양자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수준의 현상이 의식에 관여한다면 의식은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던 물리적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뇌 활동이 의식 경험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상적 사망 경험, 심정지 상태에서의 의식 경험, 명상 중 경험하는 순수 의식 상태 등은 표준적인 신경과학 모델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주류 신경과학자들은 여전히 의식이 뇌의 활동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대과학의 한계 앞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의식이라는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방법론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장 철학적 관점에서의 의식 탐구. 의식의 문제는 과학만큼이나 철학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의식을 바라보는 주요 입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리주의 또는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의식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뇌의 작용이며 뇌를 넘어선 의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에 대한 느낌, 심지어 영적 경험까지도 모두 복잡한 신경활동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데닛, 패트리시아 처치랜드와 같은 철학자들은 의식을 물리적 과정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의식의 신비란 단지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뇌의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둘째, 이원론입니다. 르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이 관점은 정신 또는 의식과 물질 또는 뇌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자아가 물질적 세계와는 별개의 실제임을 주장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데이비드 차머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며 주관적 경험의 질이 어떻게 물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이상주의입니다. 조지 버클리, 임마누엘 칸트 등이 주장한 이 관점에 따르면 의식 또는 정신이 근본적인 실제이며 물리적 세계는 의식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물질이라고 인식하는 것조차 의식의 구성물이라는 관점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다소 소수이지만 최근 일부 철학자와 물리학자들은 범심론 같은 관점을 통해 의식이 우주의 기본적인 속성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넷째, 비환원적 물리주의입니다. 이 입장은 의식이 물리적 과정에 기반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존설과 같은 철학자들은 의식이 뇌 활동에서 발생하는 창발적 속성이라고 보며 이는 물리적 과정에 의존하지만 그 과정의 특성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철학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단일한 관점도 의식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철학적 입장들은 각각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우리 자신만큼이나 모호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제3장 종교적 영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식. 과학과 철학의 영역을 넘어 의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세계의 주요 종교 및 영적 전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의식을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닌 더 깊고 영속적인 무언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양의 종교적 전통에서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의식이 단순한 뇌의 산물이 아니라 근본적인 실제의 일부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의식 또는 마음이 윤회의 과정을 거치며 존재한다고 보며 깨달음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드바이타 베단타와 같은 힌두교의 철학적 전통에서는 개인의 의식, 즉 아트만이 궁극적으로는 우주적 의식, 즉 브라만과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서양의 아브라함계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영혼이 의식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 영혼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며 궁극적으로는 신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며 인간의 의식이 단순한 물질적 과정 이상의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종교적 경험조차도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측두엽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신비적 경험, 깊은 명상 상태, 심지어 신의 현종함까지도 뇌 활동의 패턴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경험마저 단지 뇌의 활동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뇌가 더 깊은 영적 차원을 감지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현대의 신경신학이라는 분야는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이 신경 회로와
영적 차원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전통들은 또한 의식의 변형된 상태에 대한 풍부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명상, 기도, 금식, 그리고 다양한 영적 수행을 통해 일상적인 의식 상태를 넘어서는 경험들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때로 깊은 통찰, 만물과의 연결감, 시공간을 초월하는 감각 등을 포함합니다. 현대 의식 연구자들 중에는 이러한 변형된 의식 상태가 단순한 환각이나 망상이 아니라 의식의 더 깊은 차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 영적 전통들이 수천 년 동안 탐구해온 의식의 영역은 현대 과학이 이제야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한 영토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반대로 과학적 방법론이 종교적 직관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의식의 탐구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흥미로운 영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제4장 의식에 관한 현대적 논쟁과 새로운 관점들. 현대의 의식 연구는 전통적인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관점들을 넘어 새로운 통찰과 논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의식에 관한 몇 가지 현대적 관점과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보통합 이론입니다. 줄리오 토노니가 제안한 이 이론은 의식이 정보의 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스템, 즉 뇌가 이 정보를 통합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 의식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의식은 단순히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인간의 뇌 외에도 다양한 시스템에서 다양한 정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작업 공간 이론입니다. 버나드 바르스와 스탠드한이 발전시킨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두뇌의 여러 전문화된 모듈들이 공유하는 작업 공간에서 정보가 글로벌하게 방송될 때 발생합니다. 즉, 특정 정보가 뇌의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접근 가능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측 부호화 및 자유 에너지 원리입니다. 칼 프리스톤이 주도한 이 관점에 따르면 뇌는 본질적으로 세계에 대한 예측 기계이며 의식적 경험은 이러한 예측과 실제 감각 입력 사이의 차이, 즉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관점은 의식을 계산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넷째, 양자의식 이론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케스트레이트된 객관적 감소 이론 외에도 헨리 스텝과 같은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의 원리가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양자역학의 비국소성과 얽힘과 같은 특성이 의식의 통합적 성질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식에 대한 진화적 관점입니다. 의식이 자연선택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어떤 진화적 이점을 제공했을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의식이 복잡한 환경에서의 적응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식적 경험은 유기체가 과거 경험을 통합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범심론의 부활입니다. 데이비드 차머스, 갈렌 스트로슨과 같은 현대 철학자들은 의식이 물리적 세계의 기본적인 특성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의식 또는 원초적인 형태의 경험은 물리적 세계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더 복잡한 형태의 의식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적 관점들은 의식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답변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식에 대한 이론이 더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식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 모든 이론과 관점들이 결국은 의식적인 존재들에 의해 의식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자 하는 바로 그 도구를 사용하여 그것을 이해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순환적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제5장 임상적 증거와 경계 사례들. 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임상 사례들은 의식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장에서는 의식의 경계에 있는 다양한 현상과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사체험입니다. 심정지나 다른 형태의 임상적 사망 상태에서 소생한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패턴의 경험을 보고합니다. 밝은 빛을 향해 이동하는 느낌. 이것은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험 혹은 처이탈이며 이미 사망한 친척이나 영적 존재와의 만남, 그리고 평화롭고 환영받는 느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점에서 뇌 활동은 최소화되거나 심지어 측정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뇌 활동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둘째, 정신-신체 해리 현상입니다. 심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해리 상태는 자아의 통합성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으로 의식과 육체 간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셋째, 의식 장애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사례입니다. 식물인간 상태, 최소 의식 상태, 폐쇄 증후군 등 다양한 의식 장애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의식의 정도와 뇌 활동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겉으로는 무의식 상태로 보이는 일부 환자들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에서 의식적인 인지 활동의 증거를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넷째, 약물 유발 의식 상태 변화입니다. LSD, 실로시빈, DMT 같은 사이키델릭 물질들은 정상적인 의식 상태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뇌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작용하여 자아 경계의 해체, 현실 인식의 변화, 심오한 영적 경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약물들이 실제로 뇌의 기본 활동 패턴을 재설정하거나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식 경험이 특정 뇌 활동 패턴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명상과 의식 상태 변화입니다. 장기간 명상 수행자들은 일상적인 의식 상태를 넘어서는 다양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순수 의식 또는 비원적 의식 상태로 알려진 이러한 경험들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감각을 포함합니다. 뇌 영상 연구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한 뇌 활동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했지만 경험의 주관적 질이 이러한 활동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여섯째, 집단 의식 또는 공유된 의식 현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조건에서 개별적인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되거나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쌍둥이 텔레파시, 동시성 현상, 집단 명상 효과 등이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제한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 사례들은
의식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며 단순히 뇌의 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현상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뇌의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뇌 중심의 관점과 더 넓은 차원을 고려하는 관점 사이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6장 의식 연구의 실용적 적용과 윤리적 함의. 의식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다양한 실용적 적용과 윤리적 함의를 가집니다. 이 장에서는 의식 연구가 실제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학 및 치료적 적용입니다. 의식의 신경학적 기반에 대한 이해는 혼수 상태, 식물인간 상태, 다양한 의식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마음 챙김과 명상에 기반한 심리치료법들은 의식적 주의를 통해 우울증, 불안,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의식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조작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전기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19세기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의식에 대해 가졌던 원시적 개념을 보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인공지능과 의식의 관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복잡한 정보 처리의 결과라면 충분히 복잡한 AI 시스템도 언젠가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가능성은 깊은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식이 있는 AI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을까요? 의식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의식 확장 기술의 윤리적 문제입니다. 정신자극제, 사이키델릭 물질, 뇌 자극 기술 등은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보편화된다면 이는 인간 경험의 본질과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지 자유라는 개념, 즉 자신의 의식 상태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권리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동시에 이러한 기술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통제와 조작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째,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의식이 전적으로 뇌의 물리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유의지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신경학적 과정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도덕적 책임의 개념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법적 체계, 도덕 철학, 그리고 사회적 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의식의 확장과 영적 성장입니다. 명상, 요가, 다양한 영적 수행법들은 의식의 확장과 변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종종 자아 초월, 연결감, 현존감 등의 경험을 촉진합니다. 의식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수행법들의 가치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의식 연구의 실용적 적용은 과학, 철학, 윤리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 간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의식이 단순히 뇌의 산물인지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7장 개인적 탐구로서의 의식.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궁극적으로 가장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입니다. 이 장에서는 의식에 대한 개인적 탐구의 가치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과 내면의 탐구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일기 쓰기, 명상, 꿈 분석, 자기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탐구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의식의 이중성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나의 분리는 의식의 반영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찰자가 항상 관찰 대상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동시에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일상적 의식의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는 하루 중에도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각성, 졸음, 몰입, 백일몽, 수면의 다양한 단계 등 우리는 다양한 의식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의식의 스펙트럼과 그 특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상태, 혹은 인면 상태, 꿈과 깨어남 사이의 경계, 깊은 몰입 상태 등은 의식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식적 선택과 자유의지의 실천입니다. 의식이 단순히 뇌의 자동적 과정이라면 우리의 선택과 의사결정은 얼마나 자유로운 것일까요? 이러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과 상관없이 우리는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삶을 형성해 나갑니다.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연습은 의식의 힘을 경험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다. 넷째, 다른 의식과의 연결입니다. 마틴 부버의 나 그리고 너 관계 개념처럼 다른 의식과의 진정한 만남은 의식의 경계를 확장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대화, 사랑, 공감, 예술적 교감 등을 통해 우리는 자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의식이 단순히 개별적인 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관계적, 사회적 차원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예술과 창조성을 통한 의식의 표현입니다. 예술은 종종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의식의 차원을 드러냅니다. 음악, 미술, 문학, 춤 등 다양한 예술 형태를 통해 우리는 의식의 깊이와 다양성을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과정 자체가 의식의 확장과 변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술 작품은 의식의 공유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에 대한 개인적 탐구는 과학적, 철학적 탐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주관적 특성상 직접적인 경험만이
그 본질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관점들은 이러한 개인적 탐구의 지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결국 각자가 자신의 의식을 통해 그 본질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제8장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식의 본질.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의식의 본질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특히 성경의 관점에서 의식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의식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정신, 영혼, 마음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은 인간이 단순한 물질적 존재 이상의 것임을 시사합니다.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은 의식, 자기인식, 도덕적 판단, 창조성,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의식의 핵심적 측면들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인간의 창조를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생령 혹은 네페쉬하야,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는 개념은 육체와 영혼의 통합을 나타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은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육체와 영혼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서 존재합니다. 의식은 이러한 통합적 존재의 핵심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의식의 자기 인식적 특성을 암시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 혹은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리티,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이는 의식의 주관적 1인칭 관점을 암시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의식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 혹은 아나카이노시스 투누스, 영어로는 Renewal of the Mind는 의식의 변화와 확장을 통한 영적 성장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또한 의식이 단순히 뇌의 기능을 넘어선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구절은 영 혹은 루아흐, 영어로는 스피리티,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존속함을 시사합니다. 앞서 살펴본 현대 과학과 철학의 관점들과 성경적 관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단순한 이원론이나 물리주의적 환원론을 모두 초월하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이며 의식은 이 두 차원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합니다. 사실 현대 신경과학이 발견한 뇌와 의식의 밀접한 관계는 성경의 통합적 인간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뇌가 의식 경험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의식이 더 깊은 영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하는 것처럼 뇌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의 의식을 수신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의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아마도 의식의 목적과
방향성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의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가장 큰 계명은 의식의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의식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의식은 단순히 뇌의 생물학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핵심적 측면이며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을 통합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의식의 본질에 대한 현대적 탐구의 깊이와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제9장 통합적 관점을 향하여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탐구해 왔습니다.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개인적 차원에서 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뇌의 산물인지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식은 다차원적 현상입니다. 의식을 단순히 뇌의 신경활동으로 환원하거나 반대로 순수하게 비물질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모두 불완전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의식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차원이 모두 교차하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둘째, 과학과 종교, 물질과 정신 사이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의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적 탐구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구절은 지식과 영적 이해가 분리될 때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셋째, 의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과 연결됩니다. 의식이 단순히 뇌의 산물이라면 우리의 경험과 선택, 가치와 의미는 어떤 궁극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반면 의식이 더 깊은 영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더 큰 목적과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에게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하며 인간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넷째, 의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겸손함과 경이로움을 요구합니다. 의식은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중 하나입니다. 과학, 철학, 종교의 모든 통찰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본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시편 8장 3절에서 4절에 노래한 것과 같은 영적 겸손함을 반영합니다. 다섯째,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가집니다. 의식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선택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깊고 의미 있는 의식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3절에서 말하며 의식의 질과 방향성이 삶의 질을 결정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단순히 뇌에서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단일한 답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깊게 만듭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의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핵심적 측면이며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을 통합하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의식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이고 희미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더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배우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의식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맺은 말. 오늘 의식의 본질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뇌와 의식의 관계, 철학적 관점들, 종교적 이해, 개인적 탐구의 가치, 그리고 성경의 통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탐색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심오한 주제를 한 권의 오디오북으로 완전히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여정이 여러분 자신의 의식과 존재에 대한 더 깊은 탐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식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연결됩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단순한 물질적 존재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존재는 더 깊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뇌와 의식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의식의 근본적인 본질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물질적 세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추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단순히 뇌의 산물인지 아니면 더 깊은 영적 차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탐구하고 답을 찾아야 할 여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의식,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자아 이해는 궁극적으로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지적 만족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가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의식의 변화와 확장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의식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다양한 관점의 통합적 이해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통찰, 철학적 사유, 영적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의식에 대한 더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의 의식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식적 여정에 이 내용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영적, 지적 탐구를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Book of How to 채널에서는 의식, 영성, 심리학, 성경의 지혜를 연결하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